누구 하나 말리지도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제가 원해서 해놓고 왜 이러는 걸까요? 보통은 이유가 남편 아니면 시댁 때문인데 제 경우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랑 결혼할 무렵 본인의 집이 부유한 편이었는데 그걸 갖고 꽤나 자부심을 부렸답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재테크하고 차곡차곡 늘려간 집이야. 그래서 꼬마 건물도 샀고 여러모로 재산이 좀 되는 편이지. 친척들끼리 얽혀있는 게 있어서 불편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타격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과 대비해 볼 때 우리 집은 결코 잘 사는 편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며 키우셨거든요. 유진이랑 하나니네 둘 키우면서 제대로 못 해먹여서 할미는 그게 마음이 아프다. 네 엄마도 일찍 가고 네 아빠는 에이 말을 말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저희 아빠는 우리 엄마랑 일찍 이혼하셨거든요. 우리들을 조금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찾아갔을 때도 만나주지도 않았다네요.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맨날 술 마시고 소리 지르던 생각만 나요. 엄마가 얼마 못 견디고 이혼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엄마도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 할머니 혼자서 저와 여동생까지 정말 힘겹게 컸어요. 둘 다 뭔가를 요구하는 버릇 없이 할머니와의 생활을 그럭저럭 참아가며 살았답니다. 이 얘기를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남편에게 했었어요. 당신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온실속 화초 같네. 나는 그런 고생은 한 번도 안 했어. 형이랑 나는 어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거든. 당신이 엄청 힘들었겠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과일도 사드리고 하여간 연애 때 그렇게 잘했었어요. 헌데 결혼하고 그렇게 변할 줄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죠. 주변에서 암만 그런 걸로 말이 많아도 저는 안 믿었어요. 특히 결혼한 회사 유부녀 직원분들이 그렇게 초를 쳤거든요. 보통 연애 때 그렇게 잘했으니까 다들 결혼하는 거겠지. 근데 아주 싹 변해버린다니까. 우리 남편도 이벤트의 황제였어. 맨날 꽃 사다 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했다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 봐라. 명절에 처가댁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우리 집 전등 나간 거 엄마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렇게 핑계대고 안 가. 나한테 막 짜증낸다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남편은 다를 거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었던 걸까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우리 남편은 그런 축에 속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싹 변한 거예요. 할머니 때 그렇게 자주 가야 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당신이 처제랑 같이 다녀오면 되잖아. 버스 타면 금방이야. 언제는 결혼하면 그렇게 꼭 같이 다니자면서 맨날 그렇게 밀어.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가는 거잖아. 어머니 댁에는 그렇게 자주 가자고 하면서. 그러자 남편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인지 진짜 몰랐어요. 우리 집이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주 들락거리지. 너네 집이 그런 사정이라도 있어? 좀 애처럼 그렇게 징징대지 좀 마라.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이렇게 세게 저한테 뭐라고 할 줄 몰랐는데 듣고 정말 많이 놀라웠어요. 사실 이때 시댁 쪽 사정이 많이 안 좋긴 했어요. 안 그래도 자기네 집에 자부심 있는 인간이었는데 경제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니 제대로 타격을 입었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이 집에서 둘째라 엄마 아버지도 늘 형만 우선시해서 물려받을 게 얼마 없어. 그러니 내가 자꾸 형보다는 자식 꼬시라려고 신경 쓰는 거야. 아직 장가도 안 가 있고 사고 적지 않은 치는 형인데 나는 장가도 가고 할목 다 하고 살잖아. 이렇게 은근히 말하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번에 큰일이 터지고 나서 진짜 뭐랄까 인간의 그런 진짜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당시엔 저도 위로하겠답시고 이래저래 말을 건넸는데 엄청 뾰족하게 대꾸하더라고요. 당신이 가서 뭘 어떻게 도와준다고. 가서 할 거 없어. 지금 이러다가 줄줄이 망하게 생겼는데 형은 또 자리 비우고 없고. 이럴 때 나라도 가서 아들 노릇 제대로 해야 돼. 그럼 그래, 당신도 할 일이 있다. 저는 이 어투부터 마음에 썩 들지 않아 약간 언짢았지만 일단 그래도 들어봤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자식 노릇하는데 저를 계속 화려하려는 눈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잘 물어봤어.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말이라도 일단 그렇게 건네봐. 엄마 좋아하실 수도 있어. 며느리라고는 당신 하나밖에 없고 지금 조금이라도 보탬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진 않았으나 확실히 이때 남편네 집이 심각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휘말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줄줄이 다 잃게 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댁집과 조그맣게 지방에 투자해둔 빌라 하나만 남기고 다 처분해야 됐어요. 이때 어머니가 엄청 속상해하시고 몇 날 며칠을 우셨거든요. 아이고 어쩌냐 정말. 니네 형 장가도 아직 못 보냈는데 멀쩡한 집 한 채도 못 해주고 이게 뭔 일이냐고. 하여간 이게 다 네 형이랑 아버지 때문이지. 몇 번을 그렇게 다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망하고 있으면 그냥 냅뒀어야지. 왜 자꾸 도와주고 같이 투자를 하냐고. 진짜 미쳐 정말. 이 말씀처럼 시댁은 아버님과 아주버님의 투자 때문에 그간 알토란처럼 모아놓은 재산 대부분을 크게 손해보셨답니다.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날카로웠고 아주버님은 시댁에 드나들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상황은 이해가 되었지만 남편은 정말 대단하게 자기 형을 경계하더라고요. 형은 집을 저지경으로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근처 얼씬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몰래 엄마를 만나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엄마가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이제껏 실질적인 아들 노릇도 내가 했고 이 꼴로 만든 건 형인데 자꾸 몰래 챙겨주면 안 돼. 당신이 좀 우리 엄마한테 점수 좀 따봐. 내가 무슨 점수를 어떻게 따는데. 상황이 안타까운 건 알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한동안은 머리 복잡하다고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근데 남편은 위기를 겪으면 꽤 날카로워지는 스타일 같았어요. 저야 항상 어려운 환경에 살아와서 늘 작은 거에 만족하며 살려고 했지만 남편처럼 여유롭다가 확 꺾이게 되면 다들 이런 걸까요? 사람이 좀 안 좋게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그렇게 고지 들으면 어떡해. 엄마 아버지 저렇게 형편이 기울었어도 적어도 엄마 쪽 외가는 여유가 있단 말이야. 나도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 없어. 당신은 자신 있어? 지금 직장도 관두고 알바처럼 일하고 있으면서 나 정도 급으로 벌 자신도 없잖아. 그럼 엄마한테라도 잘 보여서 나중에 외가 쪽 대산이라도 우리 쪽으로 오게 신경 좀 쓰란 얘긴 거야. 저는 제가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재산을 신경 쓰는 게 참 냉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돈 거리면서 뭐 하나 작은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댔어요. 뭔 그런 커피를 사갖고 들고 다녀. 커피 믹스 같은 거 사서 집에서 마시면 되는 거지. 배달 음식 같은 거 한동안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라도 아껴서 종잣돈 더 불리고 자산 증식할 생각을 해야지. 당신 내가 본다고 너무 안심하고 그러지 마. 이렇게 자꾸 압박받는 분위기가 되니 저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참 그 외로도 남편과 저는 정말 여러모로 환경이 달랐던 게 남편은 아주버님과 평소 인사조차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전 여동생과 되게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에요. 엄마가 병 얻어서 돌아가시기까지도 우리 둘은 끈끈했고 그 뒤로도 정말 잘 지냈어요. 언니, 우리 그래도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지 않아?
내 친구네는 할머니조차도 안 계셔서 걔랑 남동생 둘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보육원에서 맡겨졌거든. 할머니가 변변찮게 재산이고 뭐고 이런 건 없었지만 언니랑 나랑 끝까지 키운다고 아빠한테 막 화냈던 거 생각나. 저도 이게 생각나는 게 우리 아빠는 저와 여동생이 각각 성인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데려가겠다고 연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뻔하지 뭐. 아빠는 그 어린 나한테도 술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이제 커서 얘네들 돈벌이로 슬슬 할 때 됐으니 자식들한테 보살핌이나 받으려고 불렀던 거야. 근데 할머니가 대차게 다 거절해서 다행이었던 거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던 중 저는 마음에 갑자기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여동생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인지 나는 옛날부터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나나 언니나 누구든 빨리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 그래서 언니 결혼한다 할 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눈물 날 것 같더라고. 반면에 언니가 혼수로 걱정하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당시 우리 시댁은 저에게 대단한 예단이나 혼수를 직접 요구하진 않았어요. 헌데 중간에 남편이 말 전하기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했었어요. 왠지 결혼 이후에 돌아가는 사정이나 어머니 성향을 보면 중간에서 남편이 말을 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자식 장가는 나를 제일 처음 보내시는 거라 엄마 아버지 기대가 크신 편이야. 암만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와야 된다고 자꾸 재촉하시는데 이게 내 뜻도 아닌데 나도 미치겠어. 가운데서 지금 나만 곤란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그때 우리 집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자꾸 거절하기 힘들다면서 태연하게 요구했던 것도 희한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결혼할 때 흔히 이런 것들로 많이 싸운다고 하니 저도 헷갈렸던 거죠. 여동생도 제 모습을 보고 같이 고민했었고요. 언니, 나 적금 들어둔 거 있는데 이거 깰까 해. 나중에 언니가 암만 못해도 반 정도는 돌려주지 않겠어?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 쓰기 힘들 테니까 많이 기대도 안 해. 근데 언니가 얼른 결혼해야 나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당장 가까운 형편에 있는 누구라도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본인 결혼 적금으로 들고 있던 금액을 그대로 깨서 1,000만 원을 저에게 보태줬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결혼을 소망했던 건 여동생이었는데 그땐 사귀는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저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할머니 병원비나 이런 거에 속수무책으로 돈을 내고 있다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까지 말이 나왔던 거죠. 이때 남편에게 이 사실을 기뻐하며 전했는데 말하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잘 됐다고 남편은 고맙다고 했지만 나중에 신혼여행 갔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정말 당신 앞으로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야? 대출에다가 처제가 준 1,000만 원 보태서 내야 됐을 정도로 집에 돈이 얼마나 없길래 그걸 처제가 보태줘야 됐던 건데 할머니 사시는 그 집 말고 처제랑 자기는 각각 다 원룸 얻어서 살고 있었잖아. 그럼 정말 돈이 없었던 거 맞나 보네. 구직 경제 사정에 대해 이렇게 몇 번이나 확인하는 남편이 그것도 신혼여행에서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참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상 신혼집을 꾸밀 때 제가 느꼈던 어머니의 인상이란 그닥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며 혼수 리스트 등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목록을 어머니가 요구했던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집 깔끔하다. 여기 정훈이가 엄청 알아보고 고르고 골라서 얻은 집이긴 하지. 니네끼리 알아서 잘 꾸미고 사는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감각도 좋아. 나중에 우리 집도 한번 고칠 때 니네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나는 이런 걸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네 오래 있는 거 아니라며 일찍 일어서셨어요. 까탈스럽고 예민한 남편 성격에 반해
어머니는 엄청 털털하고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후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걱정이 되었어요. 여동생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거든요. 언니,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은 진짜 잘 되고 싶어. 이대로 결혼까지 가면 좋겠어. 물론 남자친구도 당연히 나한테 결혼하자고 어쩌고 말은 하지만 남녀 일은 모르는 거잖아. 이전 남친이랑도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그래서 사람 또 만나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 이 말에 저는 정말 여동생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 저한테 보태줬던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고민하다가 저는 다시 직장을 얻게 됐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 내가 당신 도로 진즉 일하라고 그랬잖아. 잘 생각했어. 얼른 일해서 집에 보탬이 돼야지. 얼마 받는데? 월급 어느 정도야? 이러면서 계속 꼬치꼬치 묻는데 대답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시 꼬박 8시간이라고 200만 원대였는데 일부러 줄여서 말했어요. 근데 자꾸 촘촘하게 따져대더군요. 100밖에 못 번다고? 그래도 200만 원대까진 받지 않았어 전에는? 하긴 그 직장도 얼마 안 다녔지. 그러게 그때 내가 그만두지 말랬잖아. 이러니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물론 절약하는 생활을 한다고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손수 요리하기도 하고 아껴 쓰겠다고 같이 회의도 하고 재미있는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봐야 남편의 이런 강압적인 절약 모드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게다가 저는 어디까지나 여동생이 보태준 돈을 돌려주고 싶어 알바를 시작했는데 많이 모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새롭게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경제권은 내가 갖고 다시 규모 있게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생활비 따로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엑셀로 다 정리해놔. 영수증이랑 다 첨부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알뜰하게 살려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다 간섭이 점점 심해지더군요. 이게 뭐야? 이건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더 싸잖아. 당신 지금 버는 게 얼마 있다고? 자꾸 이렇게 돈을 써. 다음에는 이렇게 계획 없이 쓸 거면 당신 알바비에서 충당해. 이런 게 점점 숨막혀 지내다 보니 왜 우리가 결혼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반박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당신보다 적게 번다지만 하나하나 다 쪼개서 나눌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거야. 그리고 내가 더 늦게 나가고 일찍 들어오니 집안일이랑 밥도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전부 다 하나씩 값을 매기는 거야? 이게 무슨 생활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느새 남편은 전혀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제가 항의하면 그때부터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람 피말리는 짓이더라고요. 여보, 진짜 나 답답해서 숨 넘어갈 것 같아. 말 좀 하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부끼리. 벌써 일주일하고도 열흘이 다 돼가잖아. 언제까지 나랑 말 안 할 건데. 생활비 좀 늘리자고 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남편은 곧장 저를 피하면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는 게 좋아. 나는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네가 생각을 바꿔야 돼. 이러면서 말을 끊고 후다닥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니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맞춰줬어요. 그리고 중간쯤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몇 번 왕래를 하셨는데요. 남편과 풀어보고자 얼마나 제가 잘해드렸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계속 칭찬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새끼 네가 중간에서 엄청 애를 쓰는구나. 우리 온다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저녁 차리고 그럴 거 없는데 나도 이렇게 안 해놓고 먹었어. 우리 영훈이 정훈이 모두 그냥 저냥 키웠지.
일하느라 맨날 애들 신경도 못 쓰고 밥도 잘 못 해먹이고 그래서 영훈이가 저렇게 사고를 치나 봐. 그나마 정훈이는 머리가 똑똑해서 지 살 길 잘 찾아갔다지만 말이야. 이렇게 어머니가 편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버님은 무뚝뚝한 분이시라 그냥 밥만 드셨어요. 남편도 이때는 약간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만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에는 자기 딴에 꽤 다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자기 입맛대로 해줬기 때문이겠죠. 오늘 상차림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진즉 그렇게 안 했어? 아무튼 엄마가 당신 살림 야무지게 한다고 본인보다 낫다고 하잖아. 내가 그래서 엄마 자주 오시라고 했어. 여행도 가고 이제 이런 시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 자체엔 전혀 불만이 없었지만 반대로 우리 처가 쪽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 나이도 나이지만 아무튼 이번에 모시고 병원 좀 다녀오려고.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 정말 한 번도 안 띄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처제가 근처에 있지 않나? 아닌가? 처제도 서울로 이사 왔었지? 참, 근데 처제가 다녀와도 되지 않아?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을 거 아니야. 할머니 아프셔서 어떡하냐? 나중에 내가 전화 드려볼게. 이렇게 너무 건성건성 대충 답을 하는 거예요. 전 기분이 나빴고 이걸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나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은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자기는 전에 아버님 아프실 때 나랑 굳이 어머니 모시고 같이 병원 다녀오라고 하지 않았어? 그날 나한테 수고했네, 고맙네 이런 말도 안 해서 나 좀 기분이 상했어. 말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훅 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대신 어머니가 밥 사주시고 용돈 주시니 감사하다 소리는 했지만 뭐 그런 거 바란 것도 아니었고 말이야. 근데 우리 할머니는 한 번 다녀온다는데 그것도 내가 간다는데 왜 그래? 가서 또 돈 들까봐? 남편은 전곡을 찔렸는지 또 얼굴이 벌개져서는 화부터 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일찍 또 의문을 가졌던 것 같네요. 너는 왜 그렇게 매사다 꼬아드냐? 내가 언제 할머니 걱정 안 된다고 했어? 전화도 드려본다고 했잖아. 근처에 있으면서 가기 쉬운 사람이 처제니까 그냥 말한 것뿐이야. 아이, 진짜 피곤하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일일이 따져? 왜 다 따지고 드냐고.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언성 높이고 화낼 일인가요? 속내를 다 들킨 사람 마냥